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질문 들어왔던 것들 답변을 좀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왔던 것부터 먼저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MBC 13층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증시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증시가 좀 빠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해 들어서 1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11.2%, 코스닥은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진작 좀 나눠서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작년에 판 거 그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다만 녹화일 기준인 오늘 1월 31일,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어제도 좀 약세였죠. 일단 왜 그러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최근 월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ROW라는 겁니다. ROW, 이게 무슨 뜻이야? 로우야? 그거 아니고요. Rest of the World라는 단어의 앞머리만 딴 글자인데 Rest, 남아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 말고 남아있는 다른 데가 어디냐? 최근 증시에서는 이게 이슈라는 거죠. 작년까지는 신흥국에서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신흥국으로 급격하게 자금이 몰려드는 게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보다도 유럽이나 신흥국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월가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BOA 리포트 같은 것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글로벌 리서치 등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아직 기회는 신흥국에 남아있다. 그리고 지난해에 고전했던 중국 경제가 지금 1분기에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런 전망치들이 종전 대비해서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에 중국 경제가 보복 소비를 감안해도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성장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춘제 지나고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경제가 살아날 거고 중국 살아나면 한국 경제도 괜찮을 거고 그렇기도 하지만 지난해 한국 경제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가 좀 지나쳤다. 환율에 대한 우려도 지나쳤다. 이런 공감대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중국, 한국, 신흥국. 그래, 좋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이슈도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긴축하고 있는데 나홀로 금리 동결하면서 안 올리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이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풀어놓은 이 자금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엔캐리 자금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싼 돈에 돈 꿔다가 거기 뭐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환전해서 투자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었고 해서 제가 뉴스회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일본이 조만간 이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도 좀 물가 잡고 긴축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 가운데 상당수는 메이드 인 재팬 혹은 메이드 바이 재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본계 자금이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느냐 대략 글로벌 리서치 센터들이 추정하기로는 5,500억 불 정도 이 정도의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본계 자금이 채권을 사고 더 사고 있다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일본계 자금이 이렇게 채권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교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녹화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FOMC에서 0.25%포인트 올린다. 이거는 뭐 시장 컨센서스고 파월이 뭐라고 할 거냐. 이거는 좀 같이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의견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정리, 서머리 말고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토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초에 1월 랠리가 좋았는데 이거 꺾이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1월 31일, 1월 30 이틀간의 주가에서 좀 조정이 있었던 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른바 증시에 저는 과속 스캔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히 달려가면은 중간에 약간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지턱이 있는지 감안하지 않고 달리다가 여기 뭐 어린이 보호 구역일 수도 있고 그런 구간마다 잠깐 속도를 줄여가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아마 종목 가운데에는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참 궁금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지난해 우리 천슬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백슬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작년 내내 가장 높았던 지점하고 낮았던 지점의 테슬라의 주가 차이 요게 거의 65%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테슬라를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은 65% 떨어졌으니까 35만 원어치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워낙 골이 깊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타랠리 안 오고 작년에 산타 안식년 가고 산타가 안 왔으니까 1월 효과는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실제로 올해 1월에 1월 효과가 좀 길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우리한테 나타났던 것 같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증시도 보면 나스닥, S&P, 다우 다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까 예로 들었던 1월 27일 기준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 테슬라는 그 와중에도 테슬라가 작년 1년 동안 65%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월 들어서 이 낙폭만큼을 거의 회복을 했죠. 근데 이 중에서 딱 지난주 한 주 동안 얼마나 올랐느냐. 1월 셋째 주 한 주 동안 테슬라 주가가 무려 33%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표현에 약간 MSG를 치면 지난주 테슬라의 상승세는 폭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1월 한 달 동안 65% 가까운 회복률을 보이고 그 중에 절반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올랐다.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 됐죠. 중간에 또 언제가 바닥인지 알면은 걱정이 없을 텐데 아무튼 나는 바닥에는 못 들어갔어. 하지만 나중에 들어갔어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올라갔는데 10% 20% 이 정도면은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쯤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요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월 이후에 테슬라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했을 텐데 일단 FOMC 결과 나오고 여기에서 파월이 다시 한번 시장에 냉수마찰을 할 거냐?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그 2월 회의 결과가 금리 인상, 완전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마지막 인상 시점의 회의가 될 거냐, 이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FOMC에서 파월의 연설 결과 플러스 이번 주에 주말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현지 시간으로 1월 31일에 G, 화이자, 맥도날드, 엑슨모빌, 2월 1일에는 메타, 그리고 2월 2일에는 구글 운영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포드, 스타벅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 나오는 결과들이 종합이 돼서 이제 1월뿐만 아니라 1분기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연준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어 왔던 레리 서머스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파월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개입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넷 옐런 의장은 굉장히 고용시장을 중시 여기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나는 고용이 망가져도 경기 침체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금리라는 회초리 가지고 시장을 단속하는 시점은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옐런 의장, 이분도 전임 그 FOMC 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라는 회초리를 직접 대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눈썹을 치켜세우는 이렇게 하는 이런 액션을 하면서 시장에 누적된 효과를 보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틀릴 수도 있겠죠. FOMC 결과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의견도 올려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반영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연미의 10미닛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